네, 우리 물질 추출론 14주차 강의 3차 시, 14주차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14주차 마지막 시간은 이제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15주차에는 이제 시험을 기말고사를 보니까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차 강의 2차 시, 조금 전에 2교시에도 원심 분리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 3차 시, 요번 시간은 원심 분리의 응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략적인 내용은 사실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다 설명을 드렸는데, 또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심 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아까 2차 시 2교시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생물체, 특히 세포를 갖다가 이제 분리하고 또 성분별로 나누고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또 의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분야에서도 이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 분리 공정, 생물이 두 번 중복이 돼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생물 분리 공정에서 고체 액체상의 분리의 첫 단계로 보통 원심 분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포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유물, 부유물이 존재하는 그런 현탁액을 갖다가 가만히 우리가 보통 두게 되면은, 중력 상태에서 두게 되면은 무거운 녀석들이 쭉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고체가 중력 영향으로 서서히 이제 가라앉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통은 침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중력 가속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고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침전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침전되는 경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침전이 되게 되는데요. 요거를 갖다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원심 가속도를 갖다 이용을 하게 되면, 즉 원심력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가속도를 크게 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침전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갖다 우리가 원심 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centrifuga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원심 분리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공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양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멸균 상태 그대로 조작을, 즉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들이 이제 장점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단점은 뭐냐면, 원심 가속력을 갖다 이용을 해야 되니까 뭐를 이용을 하게 되겠어요? 이 원심 분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설비라든가 장치를 갖다 만들어야 돼. 구축해야 되는 설치 자본, 그리고 장치를 갖다 구축하고 나서도 그것을 운전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 비용, 운전비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요. 또 에너지 소모도 높아요. 에너지 소모도 큽니다. 회전을 갖다 시켜야 되니까, 그쵸?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 모터를 갖다가 이제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그런 이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는 거죠. 또 단점으로는 이제 슬러리 같은 경우, 슬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축시키는데 조금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는 거죠. 물론 슬러리 같은 경우는 미리 분리를 해내고,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밑에 보시는 거는 다양한 유형의 탁상용, 요거는 이제 실험용, 이런 데서 이제 널리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속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실험용 테이블 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심 분리기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원심 분리 방법의 종류에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면은 아까 이제 우리 2교시, 2차시 마지막 부분에서 다뤘었던 것처럼 이렇게 편차 원심 분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원심 분리를 할 때 가장 큰 입자가 먼저 침전이 되고 질량과 밀도가 같을 때는 보다 구형 입자, 비대칭형 입자보다는 구형 입자가 이제 더 빨리 침전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점들이 있고요. 원심 분리 속도나 시간을 증가시키면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들도 최종적으로 이제 침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편차 원심 분리 이런 거는 크기에 따라서뿐만이 아니라 같은 질량이라고 하더라도 밀도가 다른 또는 이제 밀도뿐만이 아니라 모양이 다른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밀도가 서로 다른 그런 유형의 동일한 유사한 질량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더라도 밀도가 다른 그런 입자들을 갖다 이제 분리하는데 이렇게 편차 원심 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된다.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밀도급의 원심 분리예요. 밀도급의 원심 분리기는 뭐냐면 이 용액 자체를 갖다가 밀도를 갖다가 밀도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밀도가 다르게. 그래서 균질 용액 대신에 밀도의 기울기, 밀도가 서로 다른 그런 용액들을 갖다 이제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용하기 때문에 용액의 밀도가 튜브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경우에 이제 일어날 수 있냐면요. 대류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밀도에 맞는 그런 위치에 저렇게, 위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분리하는 거죠. 밀도급의 원심 분리의 경우에도요, 또 종류가, 속도 침강 원심 분리. 첫 번째 속도 침강 원심 분리, 그리고 두 번째 등밀도 원심 분리.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 침강 원심 분리의 경우에는 밀도 기울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크기가 다른 입자가 동시에 침전하는 문제점.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같다는 점 하나 때문에 동시에 침전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라든가 RNA라든가 리보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해당 밀도에 맞게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속도 침강 원심 분리. 이거는 뭐 우리가 화장품의 어떤 원료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용할 때는 별로 안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를 갖다가 다룬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등밀도 원심 분리인데요. 등밀도 원심 분리라고 하는 것은 밀도의 기초에서 입자를 순수하게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입자 크기는 입자의 이제 등밀도 위치에 도달하는 속도에만 어떤 속도가 이제 가해지게 되면 그 밀도에 도달하는 그 위치에 저렇게 이제 분리가 된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자가 등밀도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오랜 시간 동안 원심 분리를 갖다 해도 입자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조밀도층에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예요. 바닥에 깔아앉지도 않고 그래서 분리하기가 편리한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등밀도 원심 분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밀도 굽의 원심 분리냐, 등밀도 원심 분리냐 이런 것들은 이때 사용하는 매질, 어떻게 보면 이제 용액이죠. 용액의 특성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질의 특성이 편차 원심 분리의 경우에는 균일 매질을 갖다가 이용하지만 구배 원심 분리의 경우에는 편차 원심 분리,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입자가 가지고 있는 밀도에 의해서만 이제 분리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밀도 구배 원심 분리의 경우에는
시료랑 혼합을 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매직을 갖다 써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용액하고 이 시료하고 반응을 하면 곤란하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용되는 그런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슈크로스, 또 뭐 이제 염화 세슘, 또 황산 세슘 뭐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뭐 나이코덴 이런 다양한 유형의 그런 이제 기질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특징으로는 비활성, 활성이 없는 거죠. 또는 불활성이라고도 하죠. 불활성이거나 적어도 생체 물질에 대한 독성이 없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매질 용액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분명한 그런 특성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물질을 갖다 분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시료의 낭비나 활성 저해가 없이 원하는 물질만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매질은 순수 물질이면서 값이 쌓여야 되고 회수, 다 쓰고 나서도 회수를 갖다 다시 사용하기가 쉬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더 좋겠다. 어느 경우에 밀도급의 원심 분리에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매질인 경우에요.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온성이냐 비이온성이냐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비이온성인 경우가 슈크로스. 슈크로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설탕이죠, 설탕. 당이에요, 당. 그래서 슈크로스 또는 글리세롤 또는 다당류 이게 뭐예요? 당의 종류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세포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대부분의 밀도 기울기 기질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종류로는 요드화 물질이요. 그래서 iodinated, 그다음에 material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벤젠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이온성 구배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매질의 종류, 다양한 유형들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온성인 그런 이제 매질도 있어요. 이 이온성 매질이 그 물질을 갖다가 이제 분리할 때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세슘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등밀도 원심 분리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매질이고요. 요 이온성인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염들이 이제 쓰이고 있고요.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DNA를 갖다 정제하고 또 분리하는 이런 경우에는 염화 세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또 황산 세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도와 나트륨이라든가 요도와 칼륨 이런 것들 또 RNA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리하고 그러는데 이제 쓰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쓰입니다. 글리세롤, 또 류비딤염 뭐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이온성 구배 매질로 이런 염을 갖다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매질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뭐 화장품을 연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뭐 원심 분리에 어떤 것들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밀도 기울기를 갖다가 이제 형성하는 방법도 또 그 기울기를 갖다 형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형으로 구배를 갖다 형성하느냐 아니면 확산법 방식을 갖다 이제 쓰느냐 지수형 구배를 갖다 형성하느냐. 구배라는 것이 무엇이죠? 구배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의 기울기. 기울기가 직선형이냐? 그러니까 직선형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렇죠? 직선형.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직선형.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직선형이냐?
아니면 지수형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직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변하는 것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유형들이 이제 지수형 구배법. 그리고 확산법. 이런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확산법의 경우에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튜브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불연속적인 농도 기울기 용액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깊은 데는 밀도가 제일 높은 액을 갖다가 주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밀도가 그거보다 조금 낮은, 그 다음에 맨 꼭대기가 밀도가 가장 낮은 그런 형태로, 그래서 맨 밑에부터 밀도가 높은 데서부터 맨 꼭대기까지 낮은 형태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선형구배법은 이 구간별로 이제 꼭지를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용기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셀이라고 할까요? 예. 이제 테스트 튜브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 이용해서 선형 구배를 갖다가 이제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지수형 구배의 경우에는 단면적이 다른 두 개의 용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목하거나 볼록하거나, 예, 그런 형태로, 또는 여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여러 가지 유형의 기울기를 갖다 이제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또는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에 따라서 이 원심 분리기가 또 이제 그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미 이제 2교시에도 살펴봤었지만 저속 원심 분리기냐, 아니면 고속 원심 분리기냐, 아니면 초고속 원심 분리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종류별로, 세포 같은 경우도 이제 종류별로 분리를 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속 원심 분리기, 탁상용 원심 분리기의 대부분이 저속 원심 분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6000 rpm 정도 이렇게 이제 까지 속도를 갖다 내는 것들이고요. 속도와 온도의 정밀한 조절이 어렵고 주로 이제 세포 핵과 같이 쉽게 침전하는 이러한 시료들 경우에 보통 이제 1차적으로 저속 원심 분리기를 이제 활용을 하고요. 고속 원심 분리기 2만에서 25000 rpm 정도, 예, 대략적으로 한 그 중력화 속도의 한 6만 배 정도 되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냉각 장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칠러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공 형태로 이렇게 그 안에 압력을 갖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밀도 기울기 분리에 이용할 수 있고 주로 세포나 핵, 세포 내 소기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리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초원심 분리기, 예, 초원심 분리기는 울트라 센트리퓨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대 속도가 4만에서 8만 rpm 정도. 예.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분석용 원심 분리기, 또 제조용 원심 분리기, 산업용으로 이렇게 이제 초고속 원심 분리기들이 이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세포를 갖다 분리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세포 핵, 세포 내 소기관, 또 세포막, 라이보솜, 또 뭐 폴리솜, 또 거대 분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가 이제 분리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용이 되는, 응용이 되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속도에 따라서 이제 원심 분리기의 성능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예, 로터의 재료, 예, 원심 분리기의 이제 로터는 로터의 재료별로도 이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로터의 강도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초고속 원심 분리기, 여기에는 저속 원심 분리기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강도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속 로터는 보통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또는 이제 구리계통의 황동 이런 것들로도 이제 쓰이거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로 쓰이는 데 반해서 고속이나 초고속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이나 또는 티타늄 계열의 합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인답니다. 그리고 이 로터가 사실은 이제 원심 분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로터가 이제 축에 대해서 수직이냐 아니면 회전을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려지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제 종류별로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각 로터인 경우도 있지만 수직 로터로 아까 얘기한 이제 스윙 암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 것이죠.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그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스윙 암의 형태.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면 저 팔이 점점 펴져서 이렇게 펴지는. 그래서 처음에 정지했을 때는 A 상태였다가 원심력이 작용하면은 저게 이렇게 펴지고, 그리고 바로 원심 분리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세우면 이렇게 똑바로 다시 쓰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는 수평 로터, 스윙 암이라고 얘기했는데 스윙 아웃 방식의 로터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수평 로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정각이에요. 그쵸?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fixed angle 로터. 그래서 바로 이 축이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로터 내 일정한 각도, 보통은 14도에서 최대 40도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거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침전물을 갖다가 이제 얻고자 하는 데 이용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각도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고 뭉치로 보호가 되고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높은 중력 가속도의 60만 배 그런 정도의 높은 원심력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가 홀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원심관을 갖다 이제 끼우면은 저렇게 이제 끼워지는 거죠. 각을 갖다 이루면서. 그러면서 막 회전시키면 저렇게 벽 쪽으로 가되 아까 1번처럼 완전히 끝으로 붙지는 않죠. 그쵸? 저렇게. C번처럼 만들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면은 D번처럼 저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직 로터예요. 아예 저렇게 각도도 없어요. 펼쳐지거나 또는 이런 것도 없이 저렇게 수직으로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돌아가면 벽 쪽으로 가서 붙어요. 그냥. 착해. 벽 쪽으로 붙는. 그래서 그랬다가 다시 가만 놔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F 형태로까지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이제 로터 방식이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로터 방식은 이런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굉장히 저것도 고정각인데요. 침각 로터예요. 이 경우에는 대부분 밀도 기울기 원심 분리를 갖다 이용해서 위에서 이제 이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예요. 수직 로터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를 갖다 가지고 있지만 큰 부피의 기울기 매질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로터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요거는 보통 이제 뭐 회분식인 경우도 있고요. 즉 한 번 시료를 넣고서 그 다음에 막 원심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꺼내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고 이러한 방식도 있고 연속식으로 한쪽에서 계속 시료가 주입이 되고 한쪽에서 계속 원심 분리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의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그림이 정확치 않아 가지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로 연속 분리 방법에 의한 원심 분리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원심 분리를 갖다 원심 분리 기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료로부터 원하는 물질들, 원하는 성분들을 갖다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원심 분리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원심 분리법은 이렇게 기계를 갖다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원심 분리 방식, 원심력을 이용한 그런 방식 중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뭐, 놀이긴 하지만,
정월대보름 같을 때 지불놀이 같은 경우, 그쵸? 막 돌린단 말이에요. 막 돌리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 깡통 속에서도 바람이 불면서도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불덩어리가, 그리고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를테면 원심분리 방식의 기법을, 원심력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이제 요요도 조금 뭐 이제 그러한 원심력이 작용이 된 그런 이제 놀이기구인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자, 혈액을 갖다 분리하는데 우리가 혈액의 성분을 분리하는데 보통 뭐를 이용한다고요? 원심분리기.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심분리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의료용으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원심분리 기법을 통한 그런 사례를 갖다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때는 2013년 우간다. 인구의 90% 이상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간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기생하는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의 혈액으로 옮겨가 발병되기 때문에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분리해내는 혈액 분리 작업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원심 분리기인데, 정작 우간다에서는 국민의 목숨을 구할 원심 분리기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 현지 상황에 충격을 받은 마누 프라카 씨는 큰 고민에 빠졌다. 저렴하면서도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 원심 분리기가 필요한데 상황이 너무 열악하네. 이거 어떡하냐? 그날부터 빈민촌을 위한 원심 분리기 연구에 몰두한 교수. 그로부터 몇 년 후 마누 프라카 씨는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된다. 자, 그럼 발표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연구팀이 단돈 20센트로 원심 분리기를 만들었습니다. 20센트로 원심 분리기를 만들었다? 원판에 2개의 구멍을 내 실을 묶고 양쪽에서 실을 꼬았다가 잡아당기는 실팽이 장난감. 그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를 이용해 직접 실팽이 제작에 나섰다. 종이 가운데 구멍을 뚫고 실을 연결해 묶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과정. 드디어 완성이다. 실팽이. 하지만 이 단순한 종이 장난감의 능력은 그야말로 기대 이상이었는데, 연구팀이 원판 겉면에 혈액 샘플을 부착하고 실팽이를 돌려 실험한 결과 종이 실팽이는 단 1분 30초 만에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2017년 1월 교수는 이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실팽이 원심 분리기를 소개했다. 이 장난감은 매우 혁신적인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이 실팽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물리학적 법칙이 녹아들어 있죠. 바로 회전관성과 원심력입니다. 중앙의 실이 빠르게 회전하며 원반을 돌릴 때 회전하는 물체가 계속 회전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과, 질량이 큰 물체는 바깥쪽으로, 그리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안쪽으로 이동하는 원심력이 원반에 작용하기 때문에 혈액 속 성분들이 질량에 따라 분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이 실팽이에 이렇게 혈액 샘플을 붙여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1분 30초 안에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할 수 있고 15분 안에 말라리아 기생충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팽이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는 분당 12만 5천 회. 이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보다 더 빠른 속도였다. 이 원심 분리기는 저렴하고 전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원심 분리기가
아프리카나 인도 오지에 사는 말라리아 환자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마누 프라카시 교수의 실팽이 원심 분리기는 전력과 자원이 부족한 빈민촌에서 말라리아 예방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 이렇게 과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이제 결과를 갖다가 가져다 주죠. 예,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듯이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굉장히 많대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그리고 말라리아 전염병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특히 이 휴전선 부근에서 휴전선 부근에서 근무했었던 병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제 검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북한 쪽에 아마 말라리아가 이제 특히 이제 여름철에 모기들이 번식하는 그런 시절에 있나 봐요. 그 말라리아가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진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혈액 속에 말라리아 원충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혈액을 갖다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은 원심 분리기가 없어서 원심 분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원심 분리기는 있는데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원이 받아서 있는데 장비는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또 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는 이 장치 자체를 아예 공급을 할 수가 없는, 돌릴 수가 없는 거고요. 전기도 불안정하니까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편한 그런 이제 원심 분리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혈액을 분리를 하고 또 비용도 안 들이면서 아주 저렴한 그런 방식으로 원심 분리 기법을 갖다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물질 추출론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14강까지 우리 이론적인 내용들 물론 중간에 이제 중간고사도 있었지만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